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감정평가죠. 감정평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고 있죠. 이건 앞부분하고 조금 연결이 돼요. 토지의 특성과 연결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개별 부동산이 있어요. 개별 부동산을 분석하는 걸 개별 분석이라 써요. 지금 몇 페이지예요? 지금 몇 페이지 하시는지 모르는 분 있어요? 472페이지. 472페이지입니다. 예.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잖아요. 이 개별 토지가 있으면 요거만 분석하는 것을 개별 분석이라 써요. 요거 한 개만 분석하면 이걸 개별 분석이라 씁니다. 개별 분석이라고 씁니다. 그죠? 자, 요 개별 분석은 왜 하는가 하면 한 필지만 분석하는 목적이 토지는 뭐다? 개별마다 성질이 달라요. 그죠? 개별마다 뭐가 다르다? 성질이 달라요. 그죠? 요 하나만 분석하는 것을 개별 분석. 이 주변을 모두 분석하면 어떻게 되죠? 지역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역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주변 지역까지 모두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 씁니다. 흑판 보실래요? 땅 잡고 보시면 안 돼요. 지역 분석이라 써요. 책은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것들 전부 책에 있는 것들이에요. 없는 거 말 안 합니다. 모두 있는 거 말해요. 그래서 요 지역 분석은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토지의 특성에 가보시면, 자, 우리가 부동성이라고 들어봤죠?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 있어요. 이걸 부동성. 옆에 또 토지와 붙어 있는 것을 인접성하고 양쪽에 다 나와요. 그럼 토지의 특성에서 부동성으로 파생되는 토지는 지역 분석 필요는 안 된다. 그럼 맞겠죠? 인접성으로 파생되는 것은 지역 분석 필요는 한다 해도 맞아요. 되겠죠? 그러면 요거 때문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나왔고요. 요 지역 분석 때문에 전문주의에 이제 원칙이 있어. 적합의 원칙이라고 들어봤죠? 네, 적합의 원칙. 이 적합의 원칙이 있어요. 적합의 원칙. 요거 관계 있습니다. 이 적합의 원칙과 관계 있어요. 자, 이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만약에 이 지역이 주거지역인데, 내가 다른 용도를 썼었죠. 그죠? 그럼 주택 말고 다른 용도로 쓰면, 내가 상가 건물을 지면, 자, 주변 지역과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합의 원칙이 위배되고, 이 지역이 모두 상업지역인데 내가 주택으로 지으면 용도가 불일치되잖아. 이건 적합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씁니다. 이걸 뭐다? 경제적 감가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와 연관성이 있어요. 경제적 감가와 관련 있는 원칙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별 분석은 개별성과 관계있죠. 개별이니까 그 부동산과 연관성이 존재하므로, 자, 그 부동산은 균형이 맞아야 돼요. 무슨 원칙 관계 있으면 균형의 원칙과 관계 있어요. 균형의 원칙. 자, 그래서 균형의 원칙. 이것도 기출된 지문입니다. 균형의 원칙과 관계 있어요. 개별은 균형의 원칙과 관계 있고, 이 균형의 원칙이 위배되는 것을 기능적 감가라 씁니다. 이걸 우리가 기능적 감가와 연관성이 있어. 기능적 감가. 그죠? 그럼 개별 상태가 나빠지면 기능이 나빠진다 되겠죠? 우리가 간이 나빠지면 간기능 저하 이렇게 말을 쓰겠죠. 눈이 나빠져도 기능이 떨어지죠. 다리가 아파도 뭐다? 기능이 떨어지다. 그러면 다리라든지 눈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별 상태를 지금 말하죠. 이걸 우리가 기능이라 써요. 기능은 내부를 말합니다. 경제는 외부를 말해요. 자, 그러면 지하철이 자, 쭉 연장이 된다면, 자, 어디까지 연장됩니까? 지금 연장돼도 많이 현수막 붙여놨던데, 그럼 하향이 좋아지겠죠. 하향이 이제 통근거리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 교통이 편리해진다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는 경제와 관계 있고 내부는 기능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을 우리가 이 지역의 스탠다드를 우리가 표준이라 써요. 스탠다드를 우리가 표준이라 써요. 그래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 이 지역은 표준이 단독주택 군락이다. 이 지역은 아파트 지역이다. 이 지역은 상업 지역이다. 이 지역은 공업 지역이다. 이 지역은 뭐다? 농림 지역이라는 것이 표준들이 쭉 있겠죠. 이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따라 뭐가 달라집니까? 가격이란
수준이 달라지겠습니까? 자, 표준은 가격 수준을 파악합니다. 이 동네 지역의 수준은 얼마가 되느냐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는 목적은 가격 수준을 판정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 자, 개별은 한번 보겠습니다. 체유효 유형을 판정해요. 체유효 유형. 그죠? 유효는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 효력인데 가장 좋은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가장 좋냐 했을 때 효력이 있겠죠. 이걸 체유효 이용이라 씁니다. 체유효 이용으로 판정하는 목적은 이 지역의 가격이 얼마냐를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판정한다. 체유효 이용으로 판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격을 판정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체유효 이용은 뭐다? 가격. 개별 상태를 가격을 보는 거고, 지역은 뭉텅거려서 보는 거예요. 이 주변의 지역을 맞추고, 이 지역 만약에 여기 유라동 지역 같으면 아파트촌이 많겠죠. 아파트촌이 많으면 이 아파트 평균 가격 수준대가 얼마가 된다, 이걸 파악하는 것을 지역이란 말을 쓴다. 자, 그러면 문제가 나오면 지역에 있는 용어와 개별에 있는 용어를 바꿔놔요. 이걸 바꿔놓겠죠. 그죠? 그럼 항상 지역이 항상 먼저 합니다. 이걸 선행 분석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선행 분석이라 써요. 선행 분석. 먼저 분석하면, 개별은 항상 지역 분석을 표준을 하여, 이건 나중에 분석하는데 이걸 후행하여 분석한다 이렇게 씁니다. 이걸 후행하여 분석한다라고 부르겠죠. 이거를 어떠한 경우도 지역 분석이 먼저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뭐다? 지역 분석이 먼저다. 자, 때에 따라 개별 분석이 선행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개별은 항상 나중에 하겠죠. 그러면 지역 분석은 이 지역 전부를 분석하는 것을 전체적 분석이라 씁니다. 이걸 우리가 전체적 분석이라면, 전체의 반대가 뭐다? 부분이 되겠죠. 개별은 부분 분석이라 씁니다. 개별은 부분 분석이라 쓰고, 전체 분석을 지역으로 보면 이걸 다른 말로 광역적 분석이라 쓰겠죠. 이걸 다른 말로 광역적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씁니다. 광역적 반대니까 개별은 구체적 분석하면 되겠죠. 이 구체적 분석을 합니다 하고요. 자, 지역을 넓은 의미를 우리가 미시적 분석이라 했습니까? 거시라 했습니까? 거시적이라 했죠. 지역은 넓은 의미니까 거시적 분석이라 쓴다면, 개별은 좁은 의미니까 뭐다? 미시적으로 이거를 분석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역 분석에 있는 용어와 개별 분석에 있는 용어를 반대로 바꾸놓으면 틀린다 라고 씁니다. 자, 그럼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지역을 제가 분석해 보면, 지역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역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적지 말고 좀 보세요. 지역을 어디 써먹으려고? 나중에 필기는 하고 싶으면 나중에 컴퓨터 보고 뭐 하세요. 지금은요 1차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민법 개론만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복습을. 그죠? 한 4월 말까지는 늦어도. 다음에 몸이 아파가 안 돼요. 민법 개론이 되면 이제 공법 보시고, 공법 되면 중개법을 보시고, 그죠? 자, 공시세법 같은 거는요 7월달 넘어서 해도 안 늦어요. 민법이 되면 등기가 자동으로 되고요. 지적은 암기 과목이고 세법도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로서 이렇게 막 용어만 알면 문제로서 문제를 많이 풀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1차 과목은 이해까지를 요구하고 2차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암기를 하면 어느 정도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고요. 2차는 문제를 많이 풀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1차는 이론이 완벽하게 되어야 되고요. 자, 그럼 지역의 종류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평가하는 부동산을 제가 대상 부동산이라 쓰겠습니다. 평가하는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 씁니다. 그럼 평가하는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에 쓴다 했죠? 그럼 요 부동산을 제가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대상 부동산이 나오면 평가하는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 쓰겠죠. 그럼 대상 부동산이 나오면 평가하는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인데, 이게 상업 용도를 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업 용도. 제가 지금 천천히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초보 운전은 천천히 가고 있는데 본인만 되게 빠른 것 같이 느껴져요. 똑같아요. 공부도 맨 마찬가지예요. 처음 공부하면요 굉장히 빠르게 넘겨져요. 이거 그죠? 하는 사람은 서서히 놀아가며 하는데
듣는 사람은 엄청 속력이 빠른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나중에 숙달이 되면요, 이거 숙달이 되면 이게 느려 빠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그죠? 상업용 부동산을 제가 평가한다면, 이 상업용 부동산을 평가한다면 바로 옆에 상업용 부동산 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또 상업용 부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가하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지역이라고 씁니다. 자, 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뭐라 본다? 인근지역이라 쓴다. 인근이 뭔가 하면 인척 이렇게 쓰죠. 가깝다는 뜻이요. 그죠? 자, 근자라고 씁니다. 어디로부터 가깝습니까? 평가하는 부동산, 즉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을 우리가 인근지역이라 쓴다. 인근은 대상 부동산 거리와 직접 관계에 있습니다. 가까워야 됩니다. 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인근지역이라 부르며, 우리가 용어 정리하면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지역 이렇게 써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상업용 빌딩이고 옆에 상업용 빌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업용 빌딩과 이 상업용 빌딩은 대체 경쟁 관계 합니다. 대체가 되면, 자, 대체가 된다 이 말은요, 이 상업용 빌딩이 비싸면 일로 가버려요. 이 상업용 빌딩이 비싸면 일로 가겠죠. 이걸 대체한다는 거예요. 대체하니까, 경쟁하니까 옆에 건물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상업용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옆집 건물이 막 올라가고 있어. 옆집 건물이 올라간다면 이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자가 여기로 옵니다.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대체되면 반드시 뭐다? 경쟁도 된다 했습니까? 네, 대체 경쟁 관계 성립한다 했겠죠. 대체 경쟁 관계 있죠. 그럼 여기로 수요가 이렇게 이동해 와요. 수요가 이렇게 이동해 오죠. 수요가 이렇게 오죠. 그러면 수요가 이동해 오면 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겠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가격도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가격 상승하면 이 가격도 상승하겠죠. 가격 상승에 직접 영향을 미칠까요? 간접 영향을 미칠까요? 직접 영향인데 시험은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바꿔놓습니다. 자, 그러면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지역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구에 있는 유라동에 있는 상가입니다. 대구에 있는 유라동에 있는 상가 건물을 우리가 평가했습니다. 근데 유사 지역은 거리와 관계없거든요. 그럼 요 건물은 유라동에 있는데, 그죠? 요거하고 비슷하게 있는 상업 건물이 여기 있어요. 이 상업 건물이 이거와 비슷한 상업 건물이 있는데 얘는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있어요. 그러면 이 대전에 있는, 자, 둔산동에 있습니다. 둔산동. 이 둔산동에 있는 이 상업 건물과 이 상업 건물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요. 이걸 우리가 유사지역이라 씁니다. 유사지역. 자,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을 유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걸 유사지역 이렇게 써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으면 인근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지역이 있습니다. 얘는 거리와 관계 있어 없어요? 예? 거리와 관계 있어 없어요? 거리와 관계 없다. 자, 거리 원거리냐 근거리냐 관계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거리가 가까울 필요 없겠죠. 자, 유사지역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개 있어도 관계 없어요. 여기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산으로 가봤더니 그죠? 여기 부산에 있는 상가가 있어요. 이 부산에 있는 상가가 존재하는데 이 상가를 봤더니 이 동네에 있으면 동네동에 있는데 이 동네동에 있는 상가를 봤더니 이거하고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유사지역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유사라는 지역은 한 개만 존재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유사지역은 여러 개 존재해도 관계없어요. 자,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대체 경쟁하면 됩니다. 인근지역과 대체 경쟁관계 성립합니다. 그렇겠죠. 자, 여기도 유사지역끼리도 대체 경쟁합니다. 유사지역끼리도 뭐다? 대체하고 경쟁관계 성립해요. 이렇게 성립하거든요. 그죠? 이걸 유사지역이라 쓰고. 자, 그러면 이 상가의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요 상가의 가격이 상승한다 하여 이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까요? 간접 영향을 미칠까요?
간접 영향을 미칩니다. 자, 유사 지역은 이 상가의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다른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면 분위기상으로 간접적 영향을 주겠죠. 그죠? 인근 지역은 아까 직접적 영향을 미쳤잖아. 유사 지역은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지역을 다 포함하는 지역이 있어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지역이 있어요. 다 포함하는 지역. 자, 포함하는 지역을 우리가 동일 수거권이라 씁니다. 동일 수거권이라 씁니다. 수거권. 자, 수거권이라 쓰는데 권은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권력. 권력은 자, 여러 개를 묶은 것을 권력이라 씁니다. 여러 개를 묶은 것을 권력이라 씁니다. 여기는 자, 인근, 유사, 주변의 용도지역까지 포함합니다. 뭐까지 포함한다? 주변의 용도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변의 용도라는 지역은 후보지, 이행지를 포함합니다. 뭐를 포함한다? 후보지, 이행지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변의 용도지역은 후보지라고 있습니다. 후보지도 있고 이행지도 있습니다. 후보지, 이행지까지 포함하는 것을 주변의 용도지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동일 수거권이라고 용어를 써요. 자, 여기까지 일단 책에 중요한 거 밑줄 그어드리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 한번 봅니다.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 속한 지역입니까? 대상 부동산이 여기 속해 있죠. 요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줄 것입니다. 대상 부동산 줄 거고 지역이 줄 거, 속한 지역이 줄 거면 되겠네요. 자, 그럼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 합니다. 그죠? 어떤 지역 특성을 갖는지 자, 쭉 읽어보시고, 자, 두째 줄 마지막에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파악했습니까? 여기 볼래요.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했죠. 이거 줄 것이에요. 표준적 이용과 사용이나 이용이나 같은 말입니다.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밑줄 긋습니다. 되겠죠? 자, 파악한 것을 말하며 이 표준적 이용이란 그 즉 일반적 이용을 가격 수준이란 지역 평균적 가격을 말합니다. 자, 지역 분석의 필요성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분석을 봅니다. 표준적 이용 파악줄 긋고, 자, 대상 부동 체유 판정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요걸 판정해서 대상 부동 그죠? 체유 판정 요 체유 방향을 제시했어요. 요거 가지고 요거 방향 제시했다 이 뜻입니다. 요거가 요거 방향 제시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거 읽어보시면 됐고, 자, 지역 분석의 대상 한번 봅니다. 오른쪽 인근 지역부터 용어 정리 갑니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줄 것입니다. 여기는 그림상에서 뭐다?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 씁니다. 그죠?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 쓰며, 대상 부동산 가격 중에 직접적 영향을 직접 영향이 미칠 잡겠습니다. 직접 영향, 이걸 간접 영향으로 바꿉니다. 자, 두 번째 인근 지역은 용도 기능 동질성이다. 요 말을 한번 볼래요. 여기 상업 맞습니까? 요 상업 맞죠? 요걸 용도 기능 동질성입니다. 만약에 평가하는 부동산이 상업인데 바로 옆에 여기 주택이 있어요. 바로 옆에 주택이 있어요. 요 주택은 이 상업의 인근 지역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주택이 있더라도 이 상업의 인근 지역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상업은 상업끼리 인근 지역 형성하고 주택은 주택끼리 인근 지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용도와 기능은 뭐다? 동질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밑줄 긋고, 자, 상호 대치 경제 성립하며 3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근지역은 도시 농촌 종합 형태로서 지역사회와 비교할 때 적은 지역 범위다. 적은에 밑줄 긋습니다. 인근지역 범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근지역 경계 범위 그 이용 상태에 따라 물리적으로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도 그렇지 못한 경우 되겠죠. 자, 우리가 도로를 따라 물리적으로 명백히 구분될 수 있겠죠. 하천도 있고 공원으로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있고요. 자, 물리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는 표준적 이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명백히 구분이 안 되면요 표준적으로 판단한다. 3번 봅니다. 인근지역계는 용도 기능 동질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상업은 상업끼리 인근지역 형성하고 주택은 주택끼리 인근지역. 여기 상업이 쫙 가다가 주택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용도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일정 범위 지역으로 판단되며
행정구역이나 공법상 용도지역 구분 것이 아닙니다. 행정동으로 인근지역을 구분한다 하면 틀립니다. 행정동으로 인근지역을 구분하는 거 아니다. 한번 기출을 냈습니다. 행정동을 인근지역이라고 기출한 적이 있어요. 행정동하고로 관계없습니다. 자, 그 말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죠? 자, 용도지역도 겹칠 수도 없습니다. 용도지역은 우리가 중복이 원래 안 돼요. 그죠? 공법에서 들어봤죠? 안 되고요. 4번 인근지역 보면 지나치게 넓거나 사례 수집이 쉬우나 가격순위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럼 지역을 너무 넓게 잡으면 사례는 많이 구하으나 정확성은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요. 너무 좁으면요 사례는 구하기 어렵겠죠. 근데 정확성은 높아진다. 이거를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5번에 인근지역은 고정적 정직적 아니라 줄 것은 봐 유동적 가변적이다. 왜 여기는 왜 유동적 가변적인가 하면 인근지역 보면 성장기 있고 성숙기 있고 세택이 있고 천익이 있고 악하기로 변합니다. 성장, 성숙, 세태, 천이, 악하기로 이렇게 변천하거든. 이걸 유동적 가변적이라 써요. 이 인근지역 라이프 사이클은 100년을 주기로 해서 돌아갑니다. 성장, 성숙, 세태, 천이, 악하기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유동적 가변적이라고 용어를 썼고요. 자, 유사지역 한번 봅니다. 인근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 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이니까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겠어 없겠어요?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이 되겠죠. 그죠? 자, 인근지역과 대체 경쟁 관계 있습니다. 인근지역과 대체에 있는 거 용도 기능적 뿐만 아니라 그죠? 가격면에도 대체가 성립한다. 거리 원근과 관계 없다. 이 말은 거리와는 직접 관계 없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거리 관계 없습니다. 원근과 관계 없고 용도는 같아야 돼요, 안 같아야 돼요? 같아. 이거 용도 기능은 동질성이 돼야 된다. 자,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역 유사지역 분석 필요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사지역 분석의 인근적 특성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비교돼서 유사지역을 분석함으로써 인근적 특성을 보다 명백히 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한번 다른 거 읽어보시고 동일수권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상부동산 줄 것입니다. 이거 대상부동산 줄 것입니다. 대상부동산 그것만 줄 걸래요. 대체경제 성립하고 가격서에 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존재는 권역에 줄 것입니다. 자, 여기 동일수권의 용어 봤더니 동일수권에 대상부동산 있었어 없어요? 그림상 있었죠. 대상부동산 있고 대체경제 있고 인근 당연히 가고 유사 들어갑니다. 주변의 용도지까지 포함하는데 뭐가 붙어 있습니까? 권역, 요거 줄 거라고요. 만약에 권역이 아니고 지역이 나오면 인근지역으로 용어 바꿉니다. 대상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있고 지역이 보이면 인근지역 설명입니다. 대상부동산이 있고요. 권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동일수권이라는 용어가 된다고. 요거 기억하라고. 권역 이 포인트 용어입니다. 권역 문제 풀이가 이거 빨리 찾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인근지역, 유사지역, 기타의 용도지역이라 써놨죠. 기타의 용도지역을 기타를 거기 위에다가 주변의 용도지역으로 바꿔줄래요. 기타를 뭐다? 주변의라고 바꿔줄래요. 기타를. 여기서 말하는 기타는 주변을 말합니다. 주변의 용도지역을 포함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주변의 용도지역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기타를 주변으로 바꿔라고요. 원래 주변의라고요. 기타가 아니고. 자, 왜 주변으로 기타로 바꿔놨습니까? 이 책 편집자 본인의 생각입니다. 원본은 주변의 용도지역입니다. 이 주변의 용도지역은 후보지 영지가 됩니다. 주변의 용도지역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여기 그림상에서 포함입니다. 제외라고 놓으면 틀립니다. 자, 포함의 동그라미. 여기 포인트는 동일수권은 뭐까지 포함합니까? 주변의 용도지까지 포함합니다. 이걸 포함하기 때문에 거기 밑에 후보지 영지란 것이 거기에 동그라미 5번 하단에 있어요. 동일수권 파악해 보면 그게 용어가 들어옵니다. 자, 그 봅니다. 자, 그래서 2번 동일수권은 감정 사례의 최대 범위가 뭐다? 동일수권입니다. 최원방급이 적습니다. 최원방급 되겠죠? 자, 인근지역 네, 사례는 없는 경우 동일수권 유사지역 사례까지 수집하면 되겠죠. 자, 보시고 자, 동일수권 판정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수권 판정. 요것도 시험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수권 판정.
수급은 뭐예요? 수요 공급을 줄임말이에요. 수요 공급이 일치되는 권역을 동일수권이라 씁니다. 그죠? 이걸 영어로 뭐다? 시장 권역이라 써. 시장 권역. 그죠? 그러면 동일수권을 제가 파악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악. 자, 읽어볼래요? 우리가 용도 보면 주거지도 있고 상업지도 있습니까? 공업지도 있겠어요? 농지도 있겠습니까? 임지도 있겠어요? 있겠죠? 농지도 있고 임지도 있죠. 다음 적어볼게요. 임지도 있고 산도 있겠죠. 자, 후보지도 있고 뭐 있습니까? 이행지도 있어요. 원래 이렇게 7개로 펼치해 있어야 됩니다. 동일수권 파악은 7개로 원래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주거지 동일수권, 이 주거지의 동일수권이 있겠죠. 한번 볼까요? 동일수권. 자, 주거지의 동일수권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여기는 도심입니다. 책에서 도심 인날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시험에 났을 때. 자, 도심 줄 것입니다. 도심으로부터, 자, 여기서 통근이 도심으로부터 통근이 가능한 지역 일치겠죠. 어디부터? 도심으로부터입니까? 예? 부터. 자, 여기는 포인트는 통근이 가능한 지역, 이 말이 포인트가 아니고 도심이 포인트입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났습니다. 주거지 동일수권은 통근이 가능한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자, 그러면 주거지 동일수권은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 일치한다. 어디부터 통근인지 알 수가 없잖아. 갑집, 부인자, 을집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디부터? 도심으로부터 통근 거리가 돼야 돼요. 그죠? 만약에 통근할 수 있는 거리가, 통근 반경이 만약 1시간 이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뭡니까? 그 반경 안에만 뭡니까? 통근 거리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왕복에 있을 때 1시간이 넘어가면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엄청 피곤하거든. 대구는 그래도 많이 동선이 많이 안 길어가지고 괜찮은데 동선이 길면요 이 왔다 갔다가 다 지쳐버려요. 여러분 야간에 왜 합격률이 떨어지는지 알아요? 일을 하고 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수업 능력이 떨어져요. 반 졸고 있어, 반 졸고 있어요. 왜? 다른 학원 가면 똑같아요. 딴 학원 가면 야간 오면 제발 졸지 마라 해요. 공부는 또 제치고. 왜? 몸이 피곤하니까. 앉아있으면 노곤하거든요. 능률이 떨어져요. 당연히 차 타고 왔다 갔던데 지쳐있는 상태에서 수업 능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 요 동네 오는 거하고 하양에서 오는 거에서 하양에 오는 사람이 아무래도 피곤하겠죠? 그죠? 영천이었으면 더 피곤하다니까. 거리가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뭐다? 체력 싸움이거든요. 공부가. 머리 싸움이 아니고 체력 싸움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진 다 빼버린다고요. 예. 자, 그래서 여기는 뭐다? 도심으로부터 통근이 가능한 지역법 일치합니다. 상업지는 뭐예요? 상업지. 이 상업지. 자, 상업지의 동일수권은 배후지가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배후지가 뭔가 하면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우리가 배후지라 씁니다. 배후지. 자, 그래서 배후지만 줄 것입니다. 배후지를 기초로 상업 수익에 대한 대체성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주겠습니다. 여기 상업 수익에 이거에다가 상업 수익에다 초점 맞추지 말라고요. 뭐가 됩니까? 배후지가 더 중요합니다. 배후지 빼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 자, 여기는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나오면 주택과 상업이 잘 나와요. 1번과 2번 중요합니다. 이따 여기서 별표 치셔야 돼요. 여기 두 개가 중요하거든. 그죠? 자, 영혼을 좀 한번 바꿔볼게요. 읽어볼래요? 자, 주택은 우리가 고급주택도 있고 일반주택도 있어요. 자, 앞으로 고급이란 주택을 한번 볼게요. 고급주택. 고급주택도 있고 일반주택도 있어요. 그죠? 일반주택도 있거든요. 고급주택의 기준이 9억 초과를 고급주택이라 씁니다. 고가주택이라 써요. 이 고가주택 기준이 뭐다? 9억부터입니다. 그러면 대구도 이제 9억 자 초과는 주택들이 많이 있겠죠. 이 9억 초과는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1세대라도 뭐다?
면세가 안 됩니다. 면피 자체를 안 줍니다. 그럼 9억 밑으로는 뭐다? 1세대 1주택 일정 기간 갖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 면제가 되는데, 고급 주택은 정식세 다 내야, 그죠? 세금 다 내야 돼요. 이 기준이 뭐다? 고급은 9억 추가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9억 추가하는 것들은 지방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이거는 지역적 범위가 넓을까요, 좁을까요? 예? 범위가 넓을까요, 좁을까요? 범위가 좁다 이런 말을 쓰고요. 일반 주택은 어떤 겁니까? 9억 이하를 다 일반 주택으로 씁니다. 일반 주택은 지역적 범위가 넓을까요, 좁을까요? 이 말을 하고요. 자, 상업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고도상업지라고 있습니다. 고도상업지. 여기 고도상업지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백화점이라든지 대학교를 말하고, 일반 상업지는 뭡니까? 자, 보통 상업지도 일반 상업지는 나머지를 다 일반 상업지라 써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하면, 고도상업지하고 일반 상업지 비교하면 고도상업지는 광역적인 배우지 되겠죠. 만약에 동대구 여기에 신세계 백화점에는 영천 사람도 오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는 광역적인 배우지 맞아요. 경산 사람도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광역적인 배우지가 됩니다. 배우지 기초를 합니다. 자, 우리 동네 구멍가게는 좁은 상업 배우지 기초합니까? 좁은 뭐다? 상업 배우지를 기초로 하게. 우리 동네 사람밖에 안 와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제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책에는 구체적으로 안 적어놨으니까 자 보시고, 3번에 공업지 동일수권이 있습니다. 공업지 동일수권은 어떤 게 한번 참고로 봅니다. 공업지 동일수거권이라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중소공업지하고 중소공업지도 있어요. 아무 말이 없으면 중소공업지라 씁니다. 이걸 중소공업지라 쓰고, 자, 이걸 나머지는 다 대규모는 대규모 공업지라고 지문이 나와요. 대규모 공업지란 말도 있고 중소공업지가 있는데, 아무런 단서 없으면 자 중소공업지고요. 이거 대규모란 말을 쓰면 대규모 공업지인데, 중소공업은 생산과 이 생산과 비용면에 일치해야 됩니다. 생산과 비용면에 이렇게 일치하면 되겠죠. 일치하는 공장들은 뭐다? 중소공업지고, 대규모는 무슨 말입니까? 전국적 규모까지 확대는 이 말이에요. 전국적 규모까지, 그죠? 규모까지 뭐다? 확대가 됩니다. 전국적 규모까지 확대된다 이 말이 들어오겠죠. 자, 네 번째 농업지 동일수권 봅니다. 농업지 동일수권과 임지입니다. 산입니다. 이런 것은 통건 가능한 거리 되겠죠. 통건 가능한 거리, 그죠? 통건 가능한 거리 되겠죠. 이걸 다른 말로 통건 경작거리의 2배 반경이라 씁니다. 되겠죠. 자, 보시고 후보지 이행지는 이제 별표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은 주거지 상업지 후보지 이행지 요거를 좀 봐둬야 됩니다. 요거 좀 봐도 2개. 그래서 요 6번과 7번 1번 2번 6번 7번만 좀 봐두시면 됩니다. 자, 후보지 동일수거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일수거권 파악되겠죠. 그래서 동일수거권 파악을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자, 요건 나눠서 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현재 자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농지지역입니다. 농지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농지지역이 있는데 이게요 상업지역으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자, 농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요렇게 전환하고 있는 중에 있으면 이거 후보지라 서겠죠. 앞에서 용어 정리할 때. 그러면 농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가면 이거 후보지 맞아요. 그럼 바뀌어가는 속력이 빠르게 바뀌면 평가를 할 때 전환 후로 평가합니다. 뭐로 평가한다? 전환 후로 평가합니다. 전환 후로 평가하는 것은 상업으로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자, 이 농지라는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현재 바뀌어갑니다. 자,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어간다면 바뀌어가는 속력이 아주 느려요. 그죠? 자, 10년 후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죠?
10년 후에 바뀌면 이거를 성숙도 낮은 경우라는 단서가 들어옵니다. 어떤 단서가 있다? 성숙도 낮은 경우 있습니까? 성숙도 낮은 경우 이런 단서가 들어왔어요. 성숙도 낮은 경우 돌아도 다른 말로 완만한 경우란 말을 써도 되겠죠. 어떤 경우? 완만한 경우. 같은 말입니다. 성숙도 낮은 경우 다른 말로 완만한 경우란 단서가 돌아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단서가 존재하면 평가를 할 때 전환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환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환전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농지적으로 평가하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바뀌면 바뀐 용도로 동일수권을 파악하면 됩니다. 근데 성숙도 낮은 경우 다른 말로 완만한 경우 단서가 있으면 전을 하고 이행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행지는 어떤가요? 만약에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이 뭐다? 주거라는 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거든요. 그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주거지역이 뭐다?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 그죠? 그죠? 정상적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겠죠. 자,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바뀌어간다면 평가는 이행 후로 평가합니까? 전으로 합니까? 이행후로. 이행후로 평가한다는 것은 뭐다? 상업으로 평가하라 있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바뀌어가는 속력이 현재 주거지역에서 이 주거라는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면 바뀌어가는 속력이 느릴 수 있습니까? 느릴 수 있겠죠. 느린 것을 여기 뭐다? 성숙도 낮은 경우 있죠? 성숙도 낮은 경우 이런 단서가 들어오면 이때는 평가할 때 바뀌기 전의 용도로 평가해야 됩니까? 주택으로 평가한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시험 엄청 잘 놉니다. 자, 두 개 다 공통적 상한 정상적으로 바뀌면 바뀐 용도 후로 평가를 하고 성숙도 낮은 경우 다른 말로 완만한 경우라는 단서가 보이면 자, 전으로 평가한다. 요거 구분합니다. 엄청 출제가 잘 되니까 요거 정리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에 5번에 보면 일반적으로는 후로 평가한다. 후로 종별 따라 동시에 범위가 정해진다. 이 말은 바뀐 후의 용도로 평가하고 그러나 완만한 경우 다름으로 성숙도 낮은 경우 있으면 전으로 평가한다. 이 말은 뭐다? 바뀌기 전의 용도로 평가한다. 이 말을 썼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 오른편에 보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비교해놨죠. 해놨잖아. 요거 비교해놨는 거 요거 그대로 적어놨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문제 제가 하나 풀어볼게요. 어떻게 문제 나왔는지. 자,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 틀린 걸로 했죠. 1번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 내 부동산 표준적 사용과 가격수를 파악했죠. 아까 지역이니까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판정 맞겠죠. 1번은 맞는 말. 2번 자,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은 인근, 유사, 동일수권 세 가지를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 쓴다. 맞죠? 자, 세 번째 대상 부동산의 최유 판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겠죠. 대상 최유용은 개별 분석에 놓는 용어고 네 번째 지역 분석다 개별 분석을 먼저 한다 틀렸죠. 자, 개별 분석은 나중에 했어요? 먼저 했어요? 나중에 했죠. 어떠한 경우도 지역 분석이 선행되고 개별 분석 어떠한 경우도 나중에 되겠죠. 두 개 반대로 바꿔서 이 4번이 틀린 지문이 된다. 5번 봅니다.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분석뿐인 반면 개별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면 5번에 대상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입니까? 대상 부동산입니까? 지역에 동그라미 쳐볼래요. 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입니까? 대상 지역이었어요. 이거를 바꿔놓으면 사람들이 못 찾아요. 5번 지문 엄청 잘 돼 있는 지문이네. 대상 지역이 있다면 지역 분석 설명입니다. 대상 부동산이 있다면 개별 분석 설명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대상 부동산은 개별 분석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됐습니까? 대상 지역은 뭐다? 지역 분석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꿔볼게요. 그래. 자,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은 거시적 분석인 반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은 미시적 분석, 이렇게 하면 틀려요. 지역은 뭐다? 대상 지역이란 말을 쓰고 개별은 뭐다? 대상 부동산이란 말을 썼다는 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바꾸어 놓으면 엄청 어려워집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지역 분석 거의 끝났고요. 자, 쭉 넘어가면 3방식 부분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